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난 10억 자산만 모으면 은퇴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혹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역시 예전엔 10억이라는 금액이 마치 은퇴 후 삶의 보증 수표처럼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40대에 들어서면서 막상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았어도 생각보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가족 부양,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재해 등 우리에게 닥칠 변수는 너무나 많잖아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요즘 시대에 정말 은퇴 후 평생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돈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 자산? 은퇴 후엔 의미 없다. 40대 자산의 충격적 비밀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왜 우리가 10억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40대에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저 역시 막연히 몇 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주위 사례들을 듣고 나서야 이거 큰일이네 하면서 긴장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억 자산이 왜 마냥 든든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막연한 목표 금액이 안기는 착각. 우리가 흔히 돈 얘기할 때 10억만 있으면이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만큼 10억이란 금액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10억 원을 지금 당장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 이걸로 저금 좀 하고 주식도 조금 굴리고 집도 마련하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이라는 건 12년이 아니라 2030년, 길면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일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언제 큰 병이 올지 모르고 아이들이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나 결혼 자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10억으로 30년을 내다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부동산 시세 변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마냥 든든하기만 한 건 아니란 결론이 나옵니다. 2. 내 주변 사례로 본 10억 자산의 함정. 김씨 45세 직장인 사례. 김씨는 4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인생을 그려오면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꽉 박아놨어요. 지금 수중에는 대출 포함해서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되니까 2억 정도 더 모으면 뭔가 은퇴해도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곰곰이 계산해보니 실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보험료 등가 40만 500만 원은 쉽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줄일 건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와 같은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또 부모님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여기저기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김 씨는 10억 모으면 은퇴 가능이라는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계획을 다시 잡고 있어요. 최대한 근로소득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혹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임대 소득을 확보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10억 있으니까 마음 편하겠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본인에겐 전혀 공감이 안 된대요. 이 씨 42세 자영업자 사례. 이 씨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꽤 괜찮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해서 50세 이전엔 은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순자산은 대략 7억 원 정도.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매년 꾸준히 10% 이익을 보면서 10억을 만들면 적금처럼 이자 받아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10%씩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부동산도 생각보다 쉽게 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정기예금을 통해서는 절대 불로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근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한 걸 보고 이건 진짜 모아둔 돈 깎아먹는 건 순식간이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10억을 단순히 목표 금액으로 삼기보단 은퇴 후에도 계속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 씨 48세 프리랜서 사례. 박 씨는 30대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벌 때마다 열심히 저축해왔어요. 덕분에 실물 자산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합치면 대략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의 은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해도 공실빈 상가나 빈 오피스텔이 늘어나거나 세입자 문제로 골치를 앓으면 월 수입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소형 상가에서 테트가 빠져나가면서 몇 달간 임대료가 0원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 몇 달이 정말 무섭더랍니다. 자산 가치야 나중에 팔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현금이 안 들어오면 생활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 후로는 나는 10억 자산가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고 그게 막혀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산 가치가 아닌 안정된 현금 흐름이 핵심이라고요. 3. 10억가 중요한 이유.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들은 처음엔 10억이라는 숫자에 근거 없는 기대와 위안을 느끼지만 막상 현실과 마주하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요즘 물가,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 은퇴 생활을 생각한다면 10억이 결코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규모 자체보다 현금 흐름과 추가 수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10억을 모은 뒤에도 꾸준히 불어나는 패시브 인컴 임대 수익, 투자 수익, 연금 등이 없다면 자산은 점점 소모될 뿐이에요. 또 돌발 상황 질병, 상속 문제, 자녀 교육비, 이혼 등이 터지면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고요. 4. 그렇다면 40대에 뭘 준비해야 할까? 현재 지출 구조 점검하기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은퇴 후에는 지금보다 적게 쓸 것 같지만 사실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를 구분해 놓으면 목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얼마의 안정적 소득이 필요할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현금화 및 수익성 고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축이든 각각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짜야 해요.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더라도 당장 수익이 안 나면 은퇴 후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꼭 부동산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스킬이나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건강 유지와 보험 준비.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의료비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치료비가 크고 그만큼 자산 소모가 빠릅니다. 따라서 40대부터는 건강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 위험에 대비할 보험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 가입 중인 연금이 실제로 은퇴 후 내 삶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투자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현역 마인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상투적이지만 그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에요. 40대에 벌써부터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허락한다면 50대, 60대 이후에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가 아닌 반은퇴 생활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죠. 5. 마무리하며 결국 10억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목표 금액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은퇴 후 삶을 전부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 40대라면 아직도 남은 근로기간이 1020년가량 있고 그 사이에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 이직이나 창업 등 예측 불가한 사건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더 길게, 폭넓게 내 인생의 가계부를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더라도 이제 끝? 이라고 방심하기보다 그래, 이제부터 이 자산을 어떻게 굴려서
지속적으로 현금이 흘러들어오게 할까를 고민해야죠.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돈 문제도 어디까지나 과정이자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도 혹은 이미 10억을 모았더라도 한 번 더 내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0억은 은퇴 보증 수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더 현실적인 준비를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금액이 아니라 어떤 인생 계획과 삶의 태도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남기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